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회차와 33회차가 2월이 되면서 현재 2월 금액만 약 11억 3천만 원이 2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 1등 적중 금액은 2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가 끝나면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승무패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우리의 돈독이 오른 토 사장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A매치 경기들과 J리그를 섞어서 어떻게라도 회차를 만들어서 35회차 승무패 발행 예정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회차 2월 금액이 큰 대박판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리그와 J리그는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판 판정에 대한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대전과 제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가 0대1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던 진성욱 선수의 다이렉트 퇴장 장면은 사실상 퇴장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 대전에 정강민 선수가 진성욱 선수와 유니폼을 막 끌어잡고 당기고 하는 장면에서 진성욱 선수가 짜증이 났는지 유니폼을 잡은 채로 팔을 좀 휘두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대전의 정강민 선수가 거의 영화배우 송강호, 이병헌 정도로 빙의가 돼서 처맞지도 않은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올해의 연기대상급 열연을 펼치면서 심판이 진성욱 선수한테 다이렉트로 레드카드를 줘버리는 황당한 상황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게 K리그이기 때문에 제 최종 픽을 쭉 들어보시고 그대로 구매하지 마시고 진짜 이건 아니겠지 싶은 자신만의 이변 경기도 한번 잡아보시고 배팅맨님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내가 본 경기력은 이렇다 싶은 건 픽도 바꿔보시고 하셔서 자신만의 최종 픽을 만들어야 1등 적중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국내 경기 J리그 경기 결과들을 보다 보니까 정배당, 역배당 확률 계산하는 게 딱히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괜히 혼란만 드릴 것 같아서 업로드하지 않았으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K리그의 경우는 어차피 경기 시작 전에 국내 배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최종 픽 선택에 K리그 같은 경우는 국내 배당을 반영을 하지 않고 선택을 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억 3천만 원이 2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시작하기 전에 다들 좋아요 아시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교토상가 대 세레소 오사카. 자,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만 살펴보자면 리그 꼴찌 교토상가가 세레소 오사카를 상대로 이변을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최저 득점을 기록 중이고 실점 역시 쇼난과 함께 사이좋게 최다 실점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교토상가의 단통 패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 나고야와 교토상가의 경기를 봤을 때 나고야가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교토상가의 공격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봤고 골대도 맞추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세레소 오사카 역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교토상가의 공격적인 측면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에서도 세레소 오사카가 점유율을 63%나 가져갔지만 교토상가에 0대1로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상성상 교토상가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교토상가의 득점력이나 실점을 볼 때 교토상가의 승리까지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무승부 정도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토상가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하기에는 세르스 오사카의 이번 시즌 J리그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레오세아라 선수가 있고 이번 시즌 어시스트 J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루카스 페르난데스 선수도 있기 때문에 교토상가의 패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과적으로 저는 교토상가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김천 대 포항.
자, 김천 상무가 이번 시즌 홈에서 6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현재 10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만 기록해준다면 원정팀 포항의 이번 시즌 기록인 11경기 무패 기록과 동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김천 상무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번 시즌 김천 상무의 공격 포인트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말년병장 선수들, 주장 김현욱 선수를 시작으로 강현무, 김진규, 원두재, 이중민, 정치인 같은 선수들이 아마 이 경기가 김천 상무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텐데 강력하게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년이라 막 몸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말년 휴가까지 반납을 하면서까지 경기에 뛰고 싶다면서 굉장히 김천 상무에서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 김천이 무승부 이상은 거두면서 포항과 11경기 무패 타이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항의 승리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신광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옐로카드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점과 미들 중심 역할을 해주는 김종우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격의 조르지 선수 역시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갈비뼈 쪽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할 텐데 확실히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김천 상무의 단통승으로 가기에는 김천 상무의 김준홍 골키퍼와 포항의 황인재 골키퍼가 각각 K리그 클린시트 1,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골키퍼 선방 싸움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김천 상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안산 대 성남. 자, K리그2 꼴찌 안산과 꼴찌에서 2등 성남과의 K리그2 꼴찌 싸움의 경기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기는 아무리 분석을 해봐야 진짜 뭐 작은 실수 하나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상 안산은 지난 경기에서 8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최한솔 선수의 득점으로 1대0 간신히 승리를 기록을 했었죠. 사실상 이날 경기에서 골키퍼 이준희 선수의 선방쇼가 아니었으면 승리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골키퍼 기록적인 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죠. 하지만 그만큼 골키퍼의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경기력적으로 털리는 경기가 많다라는 거기도 합니다. 또한 안산은 K리그2에서 최저 득점을 기록 중으로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안 되는 팀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성남의 경우는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면서 최다 연패를 기록 중이고 4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성남이 꼴찌 안산을 상대로 5연패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산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지난 맞대결 당시에 성남이 안산을 상대로 1대3으로 개털렸던 기억이 있고 안산의 주전 공격 자원인 노경우 선수가 그때 당시에 멀티골을 기록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첫 2연승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안산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대전 대 대구. 자, 대전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 대구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으로 리그 11위는 대구, 리그 12위 꼴찌는 대전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고, 대전 하나시티즈는 이민성 감독님이 자진 사임을 하셨고 정광석 감독 대행 체제하에서 개판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속보로 나온 기사에서는 황선홍 감독님께서 대전을 맡게 되실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까지는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전이 뭐 감독 교체빨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대전의 가장 큰 손실로 보이는 게 주전 수비 자원인 안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아론이나 김인균 선수도 컨디션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에서 대전에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구 역시도 2연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중에 수원FC에 2대0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대구가 확실히 찬스가 나오면 과감하게 때려버리는 중거리 슈팅들이 좋아 보였고, 특히 측면에서 툭툭툭툭 주고받고 하면서 수비들을 베껴버리는 장면들이 좋았어요. 다만 저는 대구의 골키퍼 최영은 선수가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주중에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사실상 첫 번째 골 안 먹힐 수 있었던 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영은 선수 손에 맞고 튕겨 나온 볼을 강상윤 선수가 밀어 넣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는 대구의 선발 라인업에서 오승훈 골키퍼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더 단단한 골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구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하기에는 대전이 홈에서
경기에서는 확실히 실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대전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제주 대 강원. 자, 제주와 강원의 대결,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 4경기 동안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죠. 저는 그래서 일단 맞대결 5연속 무승부까지는 안 나오겠다 좀 생각이 들고 그 이유로는 최근 강원의 무서운 상승세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윤정환 감독의 강원은 굉장히 탄탄한 빌드업 축구를 보여주면서 4-4-2 전형을 쓰지만 공격 시에는 황문기 선수가 전방으로 높게 올라가면서 변칙적인 3백으로 3-2-5 전형을 만들어서 공격 전개를 하면서 황문기 선수는 볼 배급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 시즌 강원 돌풍의 주역인 이상원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양민혁 선수는 06년생으로 낮에는 학교 갔다가 저녁 때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뛴다고 하는데 확실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경기를 풀타임을 뛰어도 체력이 남아 도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야구 선수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상원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에 주전 수비 자원인 윤석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강투지 선수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후방에서 빌드업의 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혁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강원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나 강원이나 이번 시즌 최다연승 중으로 붙는 맞대결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맞대결 전적상 4연속 무승부라는 점과 유리 조나탄 선수와 진성욱 선수가 빠진 제주의 공격으로는 강원의 골문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다 판단이 들어서 제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부산 대 수원 삼성. 자,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점은 바로 수원 삼성의 변성환 감독이 선임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박진섭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변성환 감독이 새롭게 선임된 수원 삼성이 이 경기에서 확실히 좀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성환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매달 발간하는 기술 보고서를 담당을 했었고 기술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수원 삼성에 어떤 전술이 어울리고 어떤 포지션에 어떤 선수를 배치할 것인지 이미 구상을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수원 삼성이 염기훈 감독 체제에서 개 털리는 이유를 축구 관련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였고 변성환 감독도 분명히 이 부분 사전에 고민을 해보고 내가 감독이라면 전술을 어떻게 하고 이 선수를 이 자리에 쓰겠다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독직을 수락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키가 2m 3cm인데 헤딩을 못하는 뮬리치 같은 선수를 과감하게 빼버린다든지 김주찬 같은 선수를 인버티드 윙으로 배치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때리게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한 이날도 역시나 수원 삼성 팬분들께서 부산까지 또 원정 응원을 엄청나게 가신다고 하니까 응원빨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원 삼성 고참 선수들이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착발도 했고 새로운 감독도 오셨고 하니 저는 이 경기 수원 삼성이 6연패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감독님께서 오자마자 더럽게 안 터지던 득점이 갑자기 팍팍 터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무승부는 그래도 받쳐서 가야 되는 경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안양 대 충북 청주. 자, K리그2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양이 지난 전남과의 경기에서 2대 3으로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사실상 2대 0으로 무난하게 앞서가고 있다가 득점을 기록했었던 공격자원 최현우 선수가 상대 선수 발을 밟아버리면서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그 뒤로 개털리기 시작하면서 3골을 내리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안양이 퇴장으로 인한 수적인 열세가 없다면 저는 이 경기 충분히 충북 청주를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안양이 충북 청주 원정을 가서 많은 슈팅을 기록했었지만 충북 청주의 구현준 선수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 구현준 선수와 김명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안양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FC 안양이 2부 리그 치고 홈팬들의 응원빨이 세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안양의 사기를 올려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충북 청주가 9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경기당 실점이 0.8골밖에 안 되면서 K리그2 최소 실점 1위를 기록 중인데
홈에서의 실점이 7경기에서 2실점이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7경기에서 9실점이라는 점에서 원정에서는 확실히 실점이 많아진다. 결국에는 한 골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안양은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양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은 경기인데 저는 FC 안양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FC 서울 대 광주. 자, 이번 시즌 광주가 참 안타까운 게 이래저래 잡음이 많습니다. 지난 시즌과 이정효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정효 감독님 개인적으로도 온갖 머리를 써서 전술을 짜고 해도 선수들의 능력치가 안 따라주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고 경기 외적으로도 지금 잡음이 굉장히 많죠. 지난번 인천과의 경기 종료 후에 기자회견 논란도 있었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FC 서울과의 경기 이정효 감독님께서 해오던 대로 준비를 잘 해오실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수들의 개개인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현석, 안영규 같은 주전 자원들이 출전이 불투명해 보인다라는 점, 특히나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던 이희균 선수도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브리엘 선수나 엄지성 선수가 좀 터져줘야 될 텐데 가브리엘 선수의 득점이 터진 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고 엄지성 선수는 드리블까지는 좀 괜찮은데 슈팅이 산으로 가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FC 서울 같은 경우는 김기동 감독 체제하에서 시즌이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그지 같은 경기력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조금 슬슬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링가드 선수도 확실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받아먹는 선수들이 잘 받아 먹어줘야 되는데 더럽게 못 받아 먹더라고요. 어쨌든 FC 서울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링가드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주축 자원의 결정자적인 부분에서도 FC 서울이 우세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